자동 서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어센터, 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제어센터에 들어가죠. 그런데 제어센터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한번 내리고 한 번 더 내려서 이렇게 제어센터 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어센터 편집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어센터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잘 안 쓰는 기능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을 앞쪽으로 배치하면 좋고, 또 안 쓰는 기능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제어센터 편집은 위에 보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편집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상단에 나오는 제어센터 편집하고 싶을 때는 이 편집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제어센터 메뉴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레쉬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서 앞쪽으로 배치도 가능하고요. 나는 이런 회전 고정은 안 쓴다. 그러면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 화면 캡처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렇게 한 숟가락 내리면 상단에 이렇게 제어센터 메뉴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제어센터 편집을 하고 싶다. 옆에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요, 자주 쓰는 기능들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좋아요. 꾹 누르고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것들에서도 방해금지 모두 자주 쓴다. 그럼 앞쪽으로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이 있다. NFC 많이 쓴다.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어센터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같은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를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만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와이파이를 선택할 때는 얘를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세 메뉴로 들어가고요. 더욱더 상세 설정 메뉴로 가고 싶다. 그럼 아래쪽에 상세 설정 메뉴가 있죠. 요거 선택하면은 설정에 있는 와이파이 메뉴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지원해요. 블루투스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럼 블루투스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리도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소리와 관련된 상세 메뉴를 들어갈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 세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볼륨 이런 식으로 상하로 조절을 하잖아요. 하지만 뭐 미디어라든지 뭐 알림이라든지 이런 상세에 볼륨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위에 점점점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해 보세요. 시스템, 알림, 빅스비, 벨소리, 미디어, 상세 볼륨 설정이 가능한 메뉴를 볼 수 있고요. 빠른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설정과 비슷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전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전화 메뉴로 들어가잖아요. 이 전화 아이콘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재중 전화, 검색, 연락처 추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요. 카메라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셀피 촬영, 동영상 촬영, 인물 촬영,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추가 메뉴를 볼 수 있고요. 갤러리도 눌러볼까요? 그러면 갤러리 검색, 최근 항목, 즐겨찾기,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빠른 위젯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위젯은 이렇게 나가서 위젯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캘린더 같은 경우 위젯을 배치하고 싶다. 길게 눌러보세요. 위젯을 지원하는 앱일 경우에는 위젯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젯을 선택해서 다양한 위젯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위젯을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분할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톡과 뭐 유튜브를 같이 본다든지, 인터넷 서핑하면서 유튜브를 같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창 밑에다가 유튜브를 띄우고 싶다. 옆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보세요.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 분할을 하고자 하는 앱에서 상단 아이콘을 선택해 보세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
팝업 화면으로 열기 메뉴를 볼 수 있어요.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선택하면은 위쪽으로 인터넷 창이 배치가 됐고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선택하잖아요. 그럼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아래 얘를 눌러서 위아래 배치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에 별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묶어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즐겨찾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별 표시를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홈 화면에 넣을지 앱 엣지 패널에 넣을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앱 엣지 패널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가 되고 이 옆에 앱 엣지 패널에 화면이 분할된 기능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화면에서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할 화면 종료는 이렇게 내려서 분할 화면을 꺼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팝업 화면으로 열기가 있었죠. 걔는 뭐냐면요,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이콘 선택하고 팝업 화면을 열기 하면은 이 창이 어떤 화면이든 다 떠있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전화 메뉴를 선택해도 이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창은 이동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바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즈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모서리 부분은 길게 눌러서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 아이콘이 작아지면서 다른 창을 보는데 무리 없이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팝업 창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누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팝업 창 이 상단에 메뉴를 눌러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키보드 모드 설정 알려드릴게요. 할게요. 입력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판이 벌어지면서 조금 더 양손으로 입력이 편안하게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점점점 메뉴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또 모드라고 있습니다. 모드를 선택하면은 플로팅 키보드라고 있어요. 얘는 공중에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로팅 키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기다란 바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플로팅 키보드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점점점 누르고 다시 모두 선택하고 일반 키보드 바꾸면 돌아가고요. 자, 이번에는 커서 움직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커서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정교한 컨트롤이 안 되죠. 커서를 쉽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스페이스바 있죠?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 터치패드처럼 이 아래쪽이 변경이 되면서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복사 붙여넣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창에서 얘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는 길게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위에 복사 있죠? 그리고 다시 노트로 왔습니다. 얘를 붙여넣기 할 때 예전에는 길게 눌러서 위에 붙여넣기 메뉴를 확인해서 붙여넣기를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키보드 상단에 보면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선택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캡처에서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왔어요. 그러면 키보드 위에 붙여넣기라고 보이죠? 탁 누르면은 캡처한 내용이 그대로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원 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기본적인 건데 은근히 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원 버튼을 이걸 길게 눌러서 전원 끄기를 했었는데 이게 빅스비 기능이 기본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눌러도 전원이 꺼지지 않고 빅스비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전원을 끄는 방법은 이 볼륨 하단 버튼하고 이 빅스비 버튼을 길게 같이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원 끄기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 버튼 설정이라고 있어요. 나는 전원을 자주 끈다, 그러면은 예전 방식으로 전원을 끄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즉 길게 누르기에 빅스비 옵션이 나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전원 끄기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이제 이 버튼 하나로만 전원 끄기 메뉴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전원 끄기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에 제어 센터를 가면은 전원 버튼이 보이죠? 요걸로도 전원 끄기 메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캡처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쓸어서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쓸어서 화면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튼으로도 캡처를 지원합니다. 아까 빅스비 버튼하고 이 볼륨 하단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끄기 메뉴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얘를 짧게 동시에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캡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빅스비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요, 캡처, 이렇게 음성으로 캡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이용해서 캡처도 가능합니다. 메뉴에 보면 캡처 쓰기라고 있어요. 캡처하고 여기다가 메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캡처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든 캡처를 진행합니다. 자, 캡처가 됐죠? 이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원하는 영역까지 스크롤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딱 여기까지만 캡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캡처된 이미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캡처 편집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은 편집 메뉴로 들어가요. 이 펜을 선택해서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어요. S펜이 있는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을 이용해서 더 편하게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캡처 영역을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 녹화하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어 센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화면 녹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리를 같이 넣을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소리를 설정 안 하면은 화면만 녹화되는 거고요. 미디어를 하면은 이 스마트폰 안에서 나는 소리까지 녹화가 되는 거고, 미디어 및 마이크 하면 제가 이렇게 떠드는 목소리까지 같이 녹화가 되는 기능이에요. 녹화 시작 누르면 3, 2, 1 카운트다운과 함께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눌러서 영상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찍고 이 사진 속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자, 카메라로 사진 속에 텍스트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T 표시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문자가 선택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서 번역도 가능하고 모두 복사해서, 제가 여기 키보드 위에 메뉴를 선택하라고 했죠? 자, 하면은 그 영문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찍을 때부터 문자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으려고 할 때 이 아래쪽에 T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기 전부터 문자를 인식해서 가져올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QR코드 인식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QR코드 앱을 별도로 활용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많은데, 카메라 앱만 실행하고 사진 모드에서 이 QR코드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QR코드가 인식이 돼서 해당하는 정보로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눕기 따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에서 이 자동차 이미지만 가져오고 싶을 때 자동차 이미지를 길게 눌러보세요. 탁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얘를 스티커로 저장할지 이미지로 저장할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얘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동차만 선택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얘를 이미지로 저장하면은 이미지만 저장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를 스티커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구글 디스커버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 기능을 보고 싶지 않다. 화면을 두 손가락 오므려 주세요. 그럼 이게 화면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맨 왼쪽에 가면은 구글 디스커버, 삼성 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에 사용 중 메뉴가 있죠? 얘를 꺼주세요. 이제는 구글 디스커버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 들어가서
사용 중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삼성프리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삼성프리 화면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키를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빅스비 버튼을 하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을 자주 쓴다, 아니면 넷플릭스를 자주 쓴다, 얘를 눌러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가세요. 유용한 기능으로 갑니다. 여기에 측면 버튼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앱 열기라고 있어요. 앱 열기를 선택하면 넷플릭스를 선택해 볼게요. 옆에 있는 이 빅스비 버튼을 2번 따닥 눌러주면 이렇게 넷플릭스로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삼성 스마트폰에도 특화된 매력인 무선 배터리 공유하는 기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어센터로 들어갑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메뉴가 기본적으로 이 제어센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편집 메뉴로 들어가고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들어왔습니다. 완료. 이제는 제어센터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뒷판이 충전기로 변신이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엣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또 삼성 스마트폰의 경쟁력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작은 메뉴바가 보입니다. 얘를 옆으로 스와이프 해 보시면은 엣지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화면에서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들어가면은 배치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넷플릭스를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를 누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넷플릭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이런 앱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기능들을 엣지 디스플레이에 배치할 수 있는데요. 자, 설정에 가서요,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엣지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패널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사람, 스마트 셀렉트, 태스크, 날씨, 도구, 리마인더, 클립보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엣지 패널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다양한 엣지 패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매력적인 기능, 즐겨찾기 하는 전화번호를 여기다 등록해서 빠르게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바를 아이폰처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스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가능해요. 설정에 가서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내비게이션 바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버튼, 스와이프, 제스처, 이런 설정 옵션이 있죠. 스와이프, 제스처를 선택한 다음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변경이 되고요. 여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도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고요. 더욱더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서 편한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찌꺼기가 생기기도 하고 약간 느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디바이스 케어를 통해서 항상 최적화된 사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디바이스 케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 이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정기적으로 껐다 켰다 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아래쪽에 보면은 자동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은 성능 문제를 감지하면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껐다 켜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 예약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날 새벽 3시에 한번 껐다 켜줘라, 이렇게 예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관리 위젯을 사용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들 배터리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에요. 선택해서 위젯 메뉴로 들어갑니다. 배터리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배터리 위젯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갤럭시 S24 울트라의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S펜을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S펜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거 연결하면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배터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기능,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에 홈 버튼 있죠. 얘를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검색 메뉴가 뜨고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택이 됐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아래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메모장에 입력한 것을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는 갤럭시 AI 노트 어시스트 기능이 생겼잖아요. 이 메모장 아래 보면은 갤럭시 AI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쉽고 빠른 노트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 서식, 요약, 오탈자 수정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자동 서식을 선택하면은 제목 및 글머리 기호, 회의 노트 이런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동 서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와, 대박이죠. 자, 이번에는 이 S펜을 지원하는 울트라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펜을 딱 빼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메뉴도 뜨지 않죠. 보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S펜만 빼도 이 메뉴가 뜨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 메뉴 들어갑니다. S펜 분리 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 커맨드 열기, 노트 작성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 커맨드 열기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S펜을 분리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양한 기능들을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추가 메뉴가 있죠. 에어 커맨드 메뉴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린더 손글씨, 노트 작성, 돋보기,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펜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버튼이 있죠. 하키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길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얘를 또 다른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 액션을 선택합니다. 펜 버튼 길게 누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넷플릭스를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길게 쭉 누르잖아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에서 다양한 액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정에 에어 액션 메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뒤로 가기, 삼각형 그리면 홈으로 가기, 이것도 다양하게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흔들면 캡처 쓰기 메뉴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넷플릭스로 변경을 해 볼게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액션 효과로 넷플릭스를 실행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펜으로 쓰고 지우는 거 아주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썼죠? 지울 때는 이 아래쪽에 이 지우개 메뉴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S펜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장에 템플릿을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면 점점점 메뉴가 있습니다. 페이지 템플릿이 있어요. 다양한 스타일의 페이지를 골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할 때 문서상에 메모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작아서 메모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이 칸에다 썼습니다. 다시 100% 화면일 때 이런 식으로 작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그런 칸에다가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글을 써라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노트 메뉴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펜 종류도 선택하고 뭐 색상도 선택하고 다 설정이 가능한데 얘 위치를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래쪽에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펜을 즐겨찾기에 해두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는 얘를 선택하고 이 색상을 선택했어요. 이걸 나는 자주 쓴다. 그러면 위에 보면 별 표시 있죠? 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펜 모양이 그대로 색상과 같이 기록이 됩니다. 보라색 별 표시. 위에 즐겨 찾는 펜을 선택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자주 쓰는 펜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메모를 한 거를 문자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이라고 썼습니다. 얘를 문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 아래쪽에 보면 구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메뉴를 선택하면은 텍스트로 변환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구독이라고 문자로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세요. 삐뚤게 썼습니다. 얘를 좀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얘 지우고, 자, 얘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점점점 메뉴 선택한 다음에 손글씨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수평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거나 이런 글자를 쓴 거를 문서상의 위치 변경을 하고 싶다. 이때도 그룹 모양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줘요.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팔레트를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펜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다양한 색상 팔레트를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4개의 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색상 팔레트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색상 팔레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에 메뉴를 선택하고요. 6개의 컬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다양한 컬러 세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나는 이런 컬러 세트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완료해 주면은 새로운 컬러 세트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컬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스포일러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컬러를 추출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지정이 됐고요. 원하는 컬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트 GIF 만들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에서 스마트 셀렉트로 GIF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에어 커맨드 선택하고 스마트 셀렉트 선택하고 GIF 선택하고 그럼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녹화 버튼 누르고요. 프레임 안에 들어온 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중지 GIF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짤들 이런 식으로 GIF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S펜 번역기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S펜 에어 커맨드 메뉴에는 기본적으로 번역기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가 추가를 하라고 했죠. 번역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번역기 기능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나와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 S펜으로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대보세요. 이렇게 단어에 대한 뜻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 스피커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Multi-billion dollar. 이런 식으로 발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를 손글씨를 이용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캘린더 손글씨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S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캘린더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고 별표, 저는 악필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못 꾸미지만 예쁘게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이런 분들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캘린더를 아날로그 감성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S펜 돋보기 기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작은 글자가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S펜을 돋보기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에어 커맨드 들어가서 돋보기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가져다 대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게 문자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은 여기 보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300%로 하면은 이렇게 크게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할 때 음성과 메모를 싱크를 맞춰주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위에 가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음성 녹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 녹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의라든지 뭐 회의라든지 할 때 메모를 합니다. 안녕. 넘어가서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짧게 메모했으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메모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녹음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음성 녹음이 되고 있죠? 안녕. 자, 이렇게 내가 메모하는 순간과 녹음되는 순간에 이런 싱크가 맞춰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펜으로 페이지 넘기기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S펜으로 이렇게 하면 그려지니까 페이지 넘기기가 안 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야 되는데 S펜으로도 페이지 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은 노트 표시가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필기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S펜을 이용해서 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예쁘게 그리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 얘를 예쁘게 보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끝에 가서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각형이 보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별 표시도 이렇게 보정이 되고, 원도 보정이 되고, 직선도 보정이 되고, 삼각형도 이렇게 보정이 되고, 그래서 끝에서 길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보정이 돼서 그려지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잘 활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